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MBC 강원영동은 강원도 내 부동산 상황을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도내 아파트는 미분양과 더불어 가격 하락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주요 도시마다 구축 아파트의 경우 고점 대비 30% 안팎으로 떨어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당분간 오르기 쉽지 않을 거라 말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조망 프리미엄 아파트를 내세운 속초시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분양 초기 전용 면적 131제곱미터가 16억 9천만 원, 17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을 방불케 하더니 이후 가격이 뚝 떨어진 뒤 더 이상 거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용 131제곱미터가 22년 2월에 40층이 17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1년이 지난 23년 4월에는 43층 3개 층이 더 올라가서 12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대략 5억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강릉시 유천지구의 대장주 격인 800세대가량의 아파트 단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형이 최고 7억 1,700만 원에 매도됐지만 올해 7월에는 5억 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강원도 내 주요 도시 아파트 값이 고점 대비 30% 안팎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릉과 속초의 경우 코로나19가 한창 유행일 때 관광객이 몰렸고 이때 아파트 가격이 가장 호황이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후 엔데믹으로 여행객이 해외로 분산하고 고금리, 경기 침체가 겹치며 아파트 매매가가 추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관광객도 좀 적게 오고 또 대한민국 전체 기조가 이제 부정 침체기의 느낌이 가다 보니까 그게 같이 영향을 받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그게 아파트에도 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원주 역시 고점 대비 30% 안팎으로 아파트 매매가 낙폭이 큰데 일단 공급이 많은 데다 갭 투자 여파가 지나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 강릉은 2020년 외지인의 아파트 매수 비율이 26%였지만 지난해는 15%까지 내려갔고 아파트 값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수도권 쪽은 그쪽 높아지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더 떨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뭐 이쪽 영동 지방에서는 결국적으로 보면 외지인 수요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강원도 지역은 외지인의 투자 여부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실수요자 중심으로 아파트 공급 정책을 전환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지난해 삼척 대학로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LH 공공임대주택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불을 막는 방화구획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와 안전불감증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 참여업체는 수억 원의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대 삼척 캠퍼스 인근 대학로에 조성된 LH 행복주택입니다.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127세대 규모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해 말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화구획이 미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건물에 불이 나면 확대되지 않도록 벽으로 막힌 방화구획이 있는데 도면을 보면 통신사 선로가 들어오는 배선반, 방제실, 대피로 등이 해당됩니다. 7m가량 높이로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발라 벽을 세우도록 설계됐는데 실제로는 일정 높이까지만 벽을 쌓고 나머지는 석고보드로 가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사 측 관리자가 자기들이 아무 이상 없게 할 테니 눈에 보이지 않게만 뭐라도 막아달라 해서 단열재하고 석고를 막아놨습니다. 사업을 발주한 LH는 최근에서야 방화구역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준공 전 소방검사를 통과했고 내부 검토 결과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 사후 설계 변경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방화 석고보드로 벽을 형성했을 경우에 내화 성능을 인정해준다라고 그 규정을 근거로 해서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준공된 지 10개월 가까이 지났는데도 내부 마감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자는 아직 2억 원 넘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2달 이내에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는 법규가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건설사와 업자 간에 돈을 주고받고 합의한 서류에는 회사 직인 그리고 별표가 있는 법인 도장을 찍는데 건설사가 숫자 5가 있는 다른 도장이 찍힌 합의서를 LH에 제출한 사실도 있습니다. 정산이 끝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는 건설사를 고소하겠다며 LH에 사본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공사대금을 다 줬다. 사문서 위조하며 도장 날인까지 해서 LH 사무실에서 사문서 위조한 부분을 확인하고 사기죄로 사문서 위조에 형사고소할 테니 문서를 달라고 했는데 LH는 건설사와 업자 간 하도급 최초 계약 때 신고된 금액이 아니고 이후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여서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출된 합의서의 진위 여부도 양측의 주장이 판이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준공을 하게 되면은 추가 금액이 많이 이제 들어갔다고 하면서 자료를 많이 갖고 오시거든요. 저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닌데 그 부분은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하기도 하고. 취재가 시작되자 건설사는 업체와 정산 문제를 다시 협의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발주한 LH조차 몰랐던 대체 시공이 정말 문제가 없는 건지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가 비상진료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90억 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합니다. 이에 따라 강릉 아산병원과 강원대병원, 춘천 성심병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4곳의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와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의료진에게 4개월 동안 수당 23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정부 예비비를 받고 있는 강원대, 강릉 아산, 춘천 성심,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원주 삼척영월의료원, 태백병원에는 8월부터 3개월 동안 지원비 67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강원도 내 4년제 대학의 수시 모집 지원자와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수시 모집 마감 결과 글로컬 대학에 선정돼 통합 절차를 밟고 있는 강원대는 지난해 5.85대 1에서 7.35대 1로, 강릉원주대는 4.16대 1에서 5.55대 1로 상승했습니다. 경동대는 5.56대 1, 가톨릭관동대 3.21대 1, 한라대 4.07대 1로 지난해보다 높아졌고 상지대는 3.87대 1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8.34대 1로 지난해보다 낮아졌지만 도내 대학 중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한림대와 춘천교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내년 공무원 임금이 3% 오르지만 9급 1호봉 기본급은 193만 3천 원으로 여전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합니다. 급기야 공무원들이 전국적으로 릴레이 기자회견을 벌이며 저임금 해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지난해 강원 지자체에 임용된 9급 공무원. 공무원이 되기 전 최저임금보다 급여가 적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전세 대출금이나 공과금 뭐 이것저것 나가고 나서 남는 금액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따로 없어서 낮은 처우에 공무원 인기도 시들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자 비율은 지난해 29.7%에서 올해 23.2%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취업 희망 분야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1위 자리까지 4기업에 내줬습니다. 물가 상승까지 겹쳐 민간 기업과의 보수 격차가 커지자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을 3%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9급 1호봉 기본급이 월 187만 7천 원에서 193만 3천 원으로 5만 6천 원 높아진 건데 여전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공동투쟁위원회는 강원을 비롯한 전국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저임금 문제 해결은 공직사회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대로라면 공직을 빨리 탈출하는 사람이 승자처럼 보인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급여에 한 번 놀라고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2번 놀라 일찌감치 공직을 탈출하는 사람이 승자처럼 보이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난해 퇴직한 재직 5년차 미만 저연차 공무원은 13,321명.
5년 만에 2배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 연말 국회에서 저연차 공무원의 수당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실질 임금 인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과거 학폭 가해자였고 최근에는 청첩장까지 보내왔다는 익명의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강릉 지역 모 중학교 재학 당시 심부름을 시키고 신체적 폭행을 했던 가해자가 현재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됐고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왔다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익명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경찰청에서는 해당 사건 관련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은 글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며 예비 신부 등에게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릉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등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이 이달 초 동해안권 상생발전 협의회에서 채택한 공동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 부처, 강원도에 발송했습니다. 공동 건의문에는 해안 침식 연안 정비 사업 전액 국비 지원을 현액 200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어업인 영어 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대출 이자 차액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강릉시가 내일까지 열리는 2024 두바이 지능형 교통수단 세계총회에서 2026년 강릉총회 막바지 홍보를 이어갑니다. 양원모 강릉시 부시장과 강릉 ITS 세계총회 관계자들은 강릉관을 직접 운영하며 주요 회원국 ITS 협회, 관련 기관, 기업과 적극적인 교류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ITS 대회를 개최한 캐나다와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2025년 스페인, 2027년 영국 총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지역 국가유산을 활용한 사업으로 모두 355건을 선정한 가운데 강원도에도 32건이 포함됐습니다. 도내에서 선정된 사업을 종류별로 보면 지역 국가유산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콘텐츠로 육성하는 생생 국가유산 사업에 17건, 향교 서원 활용 7건, 고택 종갓집 활용에 강릉 선교장 체험 1건 등입니다. 국가유산청은 강릉 문화유산 야행, 원주 매지 농악마을 등 모두 10개의 대표 브랜드 사업을 선발하고 내년부터 3년간 예산을 지원합니다. 도내 직업계고교 출신 2명이 최근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제47회 프랑스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춘천 한샘고 출신 박지민 씨는 피부미용 부문에서 금메달, 태백 한국항공고 출신 남종수 씨는 CNC 밀링 부분에서 은메달을 획득해 상금과 연금, 병영 특례 혜택을 받습니다. 한국항공고 남종수 씨는 교명 변경 전인 태백 기계공고 재학 당시 전국 기능 경기대회 1등을 차지해 특별 전형으로 삼성전자에 입사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